안녕하십니까. 전국이 보인다 배윤호입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에만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먹을 게 땡긴다. 늘어나는 거는 살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침대, 냉장고, 거실, 냉장고 이렇게 오가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제가 그래서 실내에서 따라할 수 있는 방구석 다이어트 준비했습니다.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잘 못 나가가지고 한 2주째 지금 먹고 자고 한 11kg, 12kg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찌고 있으니까. 요즘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외출을 못하고 집에서 모든 걸 해결하다 보니 다들 살만 확 찌고 계시진 않은가요? 여기 집돌이 생활로 살찐한 청년의 일상을 살펴봅니다. TV 보며 먹고 다시 냉장고로. 김민욱 씨, 당신을 건강교실 방구석 다이어트로 초대합니다. 웰컴! 안 그래도 저도 저지만 제 건강도 제 건강인데 저희 강아지도 지금 계속 이렇게 쪄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이유를 만든다고. 이유를 하기 싫은 거야. 하기 싫은 거. 엎드려 버쳐. 뭐 하는 거야 진짜로. 다 밥 먹고 하시죠. 살 빼야 될 거 아니야. 탄탄한 근육질 몸매의 소유자,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는 호랑이 같은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울산의 인기 유튜버 조제알통. 그의 인기 비결은 여름철 10초 만에 쉬워지는 재밌는 방법부터 벽돌 모양 달고나 ASMR, 각종 먹방이나 일상, 그리고 신체 부위별 운동 방법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데요. 무려 22만 명의 구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확 쪘다라는 표현으로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인데, 활동을 해줘야지 사실 피도 새롭게 돌고 새로운 산소를 이제 공급하면서 그 운동을 심폐 강화 훈련이라고 합니다. 저도 근데 그러고 있어가지고 같은 입장이라 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많이 쪘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저도 오늘의 의뢰인 김민욱 씨가 운동하고자 모습을 드러냅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네, 회원님 안녕하세요. 운동하기 전에 오늘 뭐 좀 먹고 왔어요. 어제 저녁부터 굶고 왔습니다. 내가 좀 이거 운동하고 단백질 이게 보충하기 위해서 제가 또 혹시 내일 먹지 말아야 했잖아 이런 거. 빵이 쓸쓸하게 버려졌네요. 다이어트 할 땐 빵을 멀리하세요. 엎드려 버쳐. 예. 나 뒤로 누워. 사실 우리 헬스장에 또 가족 같은 분위기라 가지고 카메라 앞이 아니라 우리 또 이렇게 진짜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살짝의 강제성은 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는 결과가 좋기 때문에. 호랑이 선생님 앞에선 바로 두 손 모아 공손해집니다. 무섭긴 한가 봐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집에서 계속 있다 실컷 다 빼놨는데 지금 한 달 동안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지금. 근데 오늘 또 빵도 들고 와가지고. 단백질. 빵이 무슨 단백질이야 이 사람아. 내가 식단도 이거 다 보내고 했는데도 전혀 안 지켰어요. 이거 봤을 때 더 쪄서 왔어요. 오히려 확 쪄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이게 헬스장이 지금 잘 나올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실내에서 회원님이 할 수 있는 운동, 층간소음을 고려해가지고 제가 운동할 수 있는 운동법 3가지. 제 몸으로 층간소음이 안 날 수가 있나요? 자, 등대고 누워서 일단 첫 번째 동작 같은 경우는 집에서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 사이클 크런치. 배가 고프네요 갑자기. 멍멍이 소리 하지 말고 예. 뒤로 깍지 끼고. 자, 이 상태에서 반대 팔꿈치로 반대 무릎 딱 찢는 거야. 알겠죠? 준비 시작. 하나 둘. 최대한 빠르게. 얘가 다리가 닿으면 안 돼. 계속 해야 돼. 계속. 크런치 좀 주세요. 자, 회원님 일단 한번 보세요. 이거는 잘못된 예입니다. 이거 보고 따라 하시면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이게 똑같이 됩니다. 자, 뒤통수에 깍지 끼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 짚고 그 다음에 반대 똑같이 이 상태에서 다리가 닿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하셔야 돼요. 요렇게 사이클 크런치라는 이유가 정말로 이거 사이클 타는 것처럼 전체 이제 심폐 강화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 한 세트만 더 할게요. 왜 바뀌었어 상황이? 조금만 더요. 누우세요. 자, 아까 봤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자전거 탄다 생각해 그냥 자연스럽게. 예. 아니 아 현기증이 너무 나요. 자, 안 되시는 분들은 상체부터 하는 거예요. 다리까지 안 된다면, 너무 힘들다면 상체만. 시작. 상체만 찍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에 들어야지. 많이 들어야지. 그렇지. 최대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울트라 건강교 실제 1장 사이클 크런치. 여성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일자복근과 남성분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식스팩을 자극함과 동시에 몸매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요번 동작 같은 경우에는 척추 길이근, 허리, 네. 그 다음에 여기 등 전체적인 라운드 숄더라든지 거북목. 일단 배 대고 누우세요. 네, 슈퍼맨 자세. 만세. 자, 이 상태에서 등을 접으면서 팔을 쭉 팔꿈치 뒤로 찍는다는 느낌으로 시작. 고개 들면서 시작. 그렇지. 자, 올라올 때는 여기 척추 길이근, 길이근 요쪽도 같이 수축을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등을 쪼아주면서 호흡 후. 요 자세는 굉장히 잘하네요. 강도를 올린다면 뒤통수가 약간 엉덩이에 닿는다는 느낌. 그 정도로 많이 올라오면은 길이근에 과부하를 많이 걸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니라 이분이 과부하인 것 같은데요. 울트라 건강교 실제 2장 프로그 스윙. 등과 허리 근육을 발달시켜주는 동작. 두 다리를 쭉 펴주면서 상체를 들어 올릴 때 엉덩이 근육이 수축되면서 예쁜 엉덩이 라인까지 만들어줍니다. 자, 이번에 동작 같은 경우에도 심폐 강화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진짜 굉장히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이게 진짜 호흡이 굉장히 가빠질 거예요. 예? 정신 차리세요. 일단 신발 벗고 푸시업 자세. 발등 엄지발가락을 끌면서 쭉 올린다는 느낌으로 교차하면서 크로스하는 거예요. 시작. 자, 이거는 사실 난이도가 좀 높고 만약에 이게 힘들다 그러면 한쪽씩 찍는 거예요. 이렇게 공중에 뜬 상태로 이렇게. 집에서는 양말을 신고 만약 맨발로 하시면은 이게 좀 또 엄지발가락이 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말 신고 수면 양말 같은 것도 좋아요. 좀 두꺼운 양말. 아버지 조기 축구의 양말 같은 거. 예. 저희 아버지 아리랑 조기예요. 울트라 건강교 실제 3장 마운틴 클라이머. 열량 태우기의 최고봉. 체지방 빼기의 끝판왕인 이 자세는 지옥의 운동이라 불리지만 유산소 운동 효과는 물론 근력 운동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전신 운동이죠. 지금 조제알통이 보여준 마운틴 클라이머랑 같은 거 맞지요? 분명 같은 거 같은데 많이 다르네요. 아 진짜 안 된다 이거는. 충분히 된다고. 이유를 만든다고. 이유를.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시작. 무릎으로 가슴 찍는다는 느낌. 예? 왜요? 배고파요? 예. 일단 밥 좀 먹고 물 하시죠. 먹고 오세요. 물. 밥 먹고 하시죠. 아니 물 먹고 오라고. 딱 밥 먹고 하시죠. 야, 빨리 해보세요. 빨리. 살 빼야 될 거 아니야. 아 근데 이거 너무 아프다. 예? 아 진짜. 울트라 건강교 실제 1호 의뢰인 김민욱 씨. 이렇게 무너지나요? 운동 어땠어요 오늘? 아 예, 오늘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또 좀 땀 좀 또 흘리고. 근데 이게 조금만 했는데도 땀이 뭐 벌써 이렇게 나니까. 그러니까. 네. 예. 집에서 하기에도 뭐 그렇게 부담 없고. 이게 못하는 상황이면 할 수 있는 상황을 또 만들면 되죠, 맞죠? 그렇죠. 네. 네, 또 그럼 하다 거기에 보니까 맞춰서. 네, 또 괜찮은 것 같고. 네네네. 집에서 혼자 하기도 쉽고. 네, 또 네. 집에서 또 뭐 먹을 거고. 아 그거는 네, 저 상관하실 게 아닌 것 같고. 그뭐 예? 예? 아니. 자,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운동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힘내서 운동으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다 같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복근을 만들고 싶나요? 울트라 건강교 실제 1장 사이클 클런치. 바지핏의 완성에 멋진 힙을 원하십니까? 울트라 건강교 실제 2장 프로그 스윙. 전체적인 체지방 아웃을 원하신다면 울트라 건강교실 제3장 마운틴 클라이머를 놓치지 마세요. 다들 집에만 계신다고 운동 소홀히 하시면 살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면 코로나19도 물러갑니다. 방구석 운동으로 건강 꼭 챙기세요. 네, 방구석 다이어트 잘 따라 하셨나요? 이번에는 코로나19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꿀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면역력인데요. 제철 음식으로 지키는 기관지 건강과 냉장고에 쌓아둔 재료로 면역력을 업시키는 음식 만들기.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굴밥과 달래 양념장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 오늘의 주 재료는 봄내음 가득한 달래, 더덕, 무, 풋마늘, 연근, 굴입니다. 벌써 신선함이 느껴집니다. 요살 요사, 요리에 살고 요리에 죽는 저, 오늘만큼은 내가 요생남. 뭐 하세요? 예? 뭐 하세요? 생이야. 요생남이잖아, 요생남. 요생남? 섹시하잖아요? 아니 요리를 해야 요생남이지 뭘 팔굽혀펴기를 해서 요생남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아 선생님. 정말 진짜. 예. 이거 뭐부터 하면 되나요, 선생님? 일단 아우 정신없게 하지 마시고 네. 일단 굴밥부터 해요. 이제 굴밥. 풍미 넘치면서 영양 만점인 굴밥 어떻게 만들까요? 무를 네. 그 한 1cm 정도 이렇게 네. 나박나박 쓰셔가지고 네. 그 숟가락 위에 올라올 수 있는 사이즈거든요. 일단 그래서 한 1cm 정도 이렇게 쓰셔서 준비하시고요. 저는 집에 보면 이런 뭐 당근 짜투리 같은 거 있어요. 네. 그리고 표고 이런 짜투리가 있으면 같이 하셔도 되거든요. 좀 잘게 들어가는 게 괜찮아요. 여기서 팁은 집에서 남은 자투리를 잘 활용하자입니다. 무, 당근, 표고, 쌀을 조금 볶다가 밥을 안 칠 거예요. 밥을 볶아요? 예. 물론 그냥 해도 되겠지만 조금 볶아주면 구수한 맛이 훨씬 많이 나거든요. 그게 팁이죠. 예. 먼저 미리 준비한 채소를 볶아줍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보니까 네.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간단하죠. 지금 뭐 표고랑 당근을 넣어서 그렇지 무만 있으면 무만 넣고 밥을 하시면 소화에도 좋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또 무가 기관지 배 쪽에 굉장히 좋은 식재료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제 물기를 뺀 쌀을 넣어 볶아주는데요. 물량은 어떡하죠? 보통 우리가 무밥은 이렇게 이제 밥물량을 보통 밥보다는 적게 잡아요. 굴은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굴은 지금 넣으면 네. 딱딱해져요. 향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떠들일 때 있죠. 그때 굴을 살짝 넣어서 떠들였다가 싹 저어서 낼 거예요. 굴은 향과 식감을 위해서 뜸들일 때 넣어주시고요. 이제 양념장 만들기. 달래. 그죠? 오, 저 지금 달래 향 너무 좋아요. 그렇죠. 달래도 제철이고 요 뿌리가 또 흰색. 매울 텐데. 매울 텐데 어떻게 하냐? 매워요. 매죠. 네. 그 뿌리 부분, 요 머리 부분이 굉장히 맵기 때문에 요 반드시 다져주셔야 돼요. 혹시 미운 사람 있으면 그냥 넣어요. 우리 동혁이 주고 싶네. 진짜? 머리 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요리하시는 분들은 다져서 사용해야만 이제 맵지 않게. 달래 양념장을 만들기 위해선 간장, 국간장, 물 2스푼, 고춧가루 반 스푼, 다진 마늘 1스푼, 설탕 1스푼, 참기름, 깨소금, 달래 20g만 준비하면 퍼펙트. 참 쉽죠? 이것만 있으면 맞아요. 달걀 노른자만 살짝 넣고 맞아요. 옛날 생각납니다. 밥만 맛있게 해서 양념장에 네. 이렇게 드시면 되거든요. 오늘 굴밥이 구른 타이밍 여기 지금입니다. 약간 밥이 덜 익은 상태에서 이렇게 굴을 넣어서. 굴이 면역력 강화에 최고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뜸만 들이면 됩니다. 우리 더덕을 이제 소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한번 갈아볼게요. 자투리 시간 뿌리채소 샐러드의 소스를 만들어 봅니다. 껍질 벗긴 더덕과 소금, 식초, 오이를 믹서기로 갈아줍니다. 더덕 이렇게 갈려요. 자 일단 꿀을 좀 넣어서 예 조금. 여기에 꿀을 넣어 갈아주면 잘하고 오케이.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예. 먹기 좋은 크기로 그러면은 예, 그렇죠. 이렇게 뜯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집안에 있는 채소들 깨끗이 씻어 먹기 좋은 크기로 떠들어주는데요. 신선하죠? 이제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샐러드 소스 부으시면 끝. 이게 끝이에요? 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10분도 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이거만 윙 돌리면 돼요. 발굽혀펴기 좀 하고 이거 좀 네. 돌리고 그죠? 그러면 돼요. 디저트가 없는 밥상은 살짝 허전하죠. 연근 과자를 만들어 봅니다. 얇게 썬 연근에 녹말 가루를 묻힌 뒤 기름에 살짝 튀겨주는데요. 소리가 예술이죠. 깔끔하고 좀 개운한 음식. 너무 간단하고 아까 그 딸기 구입을 했잖아요. 네. 그냥 먹을 줄 알았죠? 아니야. 오늘 딸기 가지고 청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딸기 라떼 직접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딸기 라떼. 네, 그렇죠, 그렇죠. 딸기청을 만들기 위해 딸기와 레몬, 분당, 소금을 준비합니다. 약간 씹히는 감이 그렇죠, 있을 그렇죠. 정도로. 제가 한번 볼게요. 예. 하고 반대로 끝까지. 그렇죠. 딸기의 식감을 느끼기 위해 대충 갈아줍니다. 됐어요. 이제 분당에 넣어 잘 섞어주는데요. 여기에 상큼한 레몬즙 내어서 딸기청에 넣어주면 됩니다. 소금을 넣는 거예요? 소금 한 꼬집 정도 살짝. 그러면 단맛이 훨씬 더 좋아져요. 젓는 동안 저는 이제 음식 한번 세팅해 볼게요. 이제 완성된 밥상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땅과 바다의 완벽한 만남, 달래 양념장과 굴밥. 기관지 좋은 채소 총재파, 뿌리채소 샐러드. 디저트와 주전부리는 오케이. 갓 튀긴 연금 과자와 비싼 카페 음료 부럽지 않은 달콤한 딸기 라떼. 일단 샐러드 먼저 먹어봅시다. 샐러드? 예, 샐러드. 예, 이렇게 해서 조금 건강해지는 우리가 또 면역에도 좋은 어떤 이제 생야채를 많이 드셔야. 해독 작용이라 할까요? 맞아요. 제 몸에 있는 노론비가 예. 그냥 막 사라지는 것 아, 같아요. 진짜? 소스가 너무 매치가 좋다, 아, 선생님. 그럼요, 당연히. 굴밥. 그리고 우리 달래장이잖아요, 양념. 달래장이죠. 이거를 비벼 먹었을 때 그 맛이 이렇게 해서 조금 요 달래장을 이렇게 조금 넣어서 섞으셔가지고 조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너무 맛있겠죠? 오. 야, 그냥 이 한 숟가락에 예. 봄이 그냥 옵니다. 봄이 와요. 예, 봄도 오고 또 우리가 그죠? 또 건강도 지키고 여러모로 우리가 굉장히 좀 건강한 밥상이죠. 예. 건강한 한 끼 식사로 네. 사람이 건강해지구나. 네. 또 건강해지면은 바이러스도 물리칠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가족 여러분들끼리 건강한 밥상 그리고 건강한 우리 건강식 드시면서 이거 바이러스 한번 물리쳐 보자고요. 예. 자, 위하여. 잠시만 제가 좀 적어드릴게요. 근데 요즘 많이 답답하시죠? 여러분의 걱정 덜어드릴 건강 레시피, 집 밖에 나가지 않아도 봄을 느낄 수 있는 법까지 여러분도 바로 도전해 보세요. 코로나 119 대파 밥상. 코로나19 대파 밥상. 일단 뭐 밥상 이름은 너무 마음에 드네요. 예, 대파. 그냥 네. 대파해버린다는 거죠? 물리쳐야죠. 예, 물리쳐야죠. 그러면은 뭐 이제 요리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떤 거를 해주실지. 퀴즈 하나. 퀴즈. 대파 밥상인데 오늘 재료에 들어가는 예.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재료가 있거든요. 무엇일까요? 설마 그 제가 생각하는 정말 그래서 대파 밥상은 아니겠죠? 대파? 맞았어요. 아 진짜요? 네네네. 아 대파가 다 들어간다고요? 네네네. 오늘 두 가지 메뉴에 대파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네네. 대파를 굳이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겨울 동안에 한번 잘라 먹고 또 새순이 올라오는 음파라고 있거든요. 예. 그 파가 지금 맛있을 때예요. 아, 그래서 맛있어서. 그 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네. 파가 면역력 향상, 그 다음에 항균, 그 다음에 감기 예방. 감기 예방. 지금 이 시기에 딱인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만들기 전에 여기 네. 있는 일단 재료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뭔가 되게 많네요. 엄청 많죠. 이거 어디서 다 사오신 거예요? 장 보신 거예요? 아니에요. 네. 저희 집 냉장고에서 다 나온 아이들이에요. 아 실제 선생님 네네네. 댁에 저희 집 있는 냉장고. 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 냉장고에 이렇게 많고 다양하게 식재료가 들어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니까요. 여기 지금 보니까 뭐 오징어 이거 네네네. 제가 저희 지난주에 제가 그 주문진 시장 촬영 갔었는데 거기서 잡은 것 같은데. 아, 국구고. 싱싱하죠? 예, 제가 잡은 것 같은데 저희 이거. 집 냉동실에 금냉. 어디 냉장고를 한번 털어볼까요? 얼려놨던 돼지고기며 오징어, 버섯, 각종 채소들 그리고 집집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갖은 양념을 가지고 과연 어떤 요리가 탄생할까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요리부터 해주시죠. 네,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네. 아주 간단한 능이버섯 돈수육 먼저 보여드릴게요. 능이버섯 돈수육이면은 돼지고기로 이제 네네네네네네. 그래서 돼지고기가 있구나. 알겠습니다. 이름은 건창하지만 예.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돼지고기 수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고기가 잠길 정도. 아, 잠길 정도. 네. 고기가 그래서, 잠길 정도. 네. 고기를 삶기 전에 네. 이런 고기의 잡내라던가 고기를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향신채들을 같이 넣어주시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좀 잡내 제거를 위해서 이렇게 넣으신 건가요? 네, 그리고 또 고기가 부드러워지라고. 아, 자, 육질이. 그리고 대파. 오늘 대파가 다 들어간다고 네. 하셨는데 코로나19 대파 밥상. 네, 대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파를 또 그냥 한 바가지 이렇게 넣으셨어요. 그다음에 생강. 생강, 이게 뭐예요?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쓰기 좋게 이렇게 큐브 모양으로 넣어놨던 거요. 네. 제가 이렇게 티백에다 넣어서 갖고. 오. 야, 이거 괜찮네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저기 가로수 잎 아니에요? 월계수잎. 아, 월계수잎. 네, 월계수잎. 아, 죄송합니다. 예. 무식해가지고. 예. 자, 그다음에 저희 집 냉동실에 있던 말린 능이버섯. 능이버섯. 네. 야, 또 저희가 버섯 하면은 능이를 첫 번째로 꼽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그 능이버섯에는 단백질을 분해시켜주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요. 돼지고기나 육류 종류를 먹고 체했을 때 능이버섯을 먹어주면 소화가 잘 돼요. 자, 이제 된장을 이렇게 돼지고기 담기. 된장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진짜 저기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그냥 어느 가정이나 다 있는 네네네네. 일단 그런 재료들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뭘 생각을 할까요? 내가 국물을 먹을 것이냐, 고기를 먹을 것이냐. 고기요. 고기. 네. 네. 자, 그러면 채소 육수가 끓고 나서 고기를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국물을 먹고 싶다면요? 그러면은 끓기 전에 넣으시면 돼요. 오늘처럼 고기를 먹을 때는 고기 안에 있는 육즙이 이 물이 끓기 전에 넣으면은 안에 있는 육즙이 다 빠져나와서 수육을 먹을 때 맛이 왜 이렇지? 그럴 수 있으니까 이 물이 끓을 때 고기를 넣어서 끓여주시면은 안에 있는 육즙이 빠지지 않아서 더 맛있는 수육을 드실 수 있어요. 그게 순서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요? 그렇죠. 오, 몰랐네. 자, 일단은 요거는 지금 이제 끓고 있는 거를 이제 저희가 기다려야 네, 되고요. 이제 예. 끓을 동안 잠시 기다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려놔야 될 게 예. 귤피 생강차. 귤피 생강차? 네. 귤 껍질. 겨울에는 귤 드시면서 귤 껍질 다 버리죠. 버리기도 하고 네. 또 한두 개는 말려서 내가 어디에 쓸까 이렇게 모아놓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 그거 이용해서 차를 만들 거예요. 요걸 가지고요? 네. 귤도 몸 안에 혈액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또 요즘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활동들을 못 하셔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져서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 큰데 이런 귤차 드시면서 또 이렇게 심신 안정도 하시고. 그러니까 릴렉스하면서. 네. 요거 넣으시기 전에 질문. 네. 요 껍데기는 그럼 어떻게 말려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는요. 예. 이제 뭐 유기농도 있지만 유기농 아닌 제품도 있기 때문에 네. 먼저 이제 베이킹 소다라던가 식초, 소금 이용해가지고 겉껍질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요. 안에 있는 귤은 까서 드신 다음에 이렇게 가위나 칼로 썰어가지고 네. 이렇게 따뜻한 데다 말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슬라이스를 딱 이렇게 해놓으셨네. 네네네. 그리고 생강 껍질 제거해가지고 네.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는데요. 껍질 제거해서 이렇게. 네. 생강을 좋아하시면 생강량을 더 늘리셔도 되고 또 아니면은 귤 향을 더 원하시면 귤 껍데기 껍질을 향을 더 넣으셔도 되고. 네네. 자, 이제 물이 끓기 이제 끓네요, 시작했어요. 끓네요. 네. 자. 이제 고기를 넣어볼게요. 오. 자, 보시면 이렇게 고기가 잠기기만 하면 돼요. 이 정도. 벌써 냄새가 맡았네요. 네. 고기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고기를 대하시는 태도가 남다르신데요. 이 기자가 고기 기자예요. 네네네네. 이름이 고기환입니다, 원래 사실. 네. 뚜껑 덮어놓고 잘 익으라고 기다리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귤피차. 귤피차. 하겠습니다. 귤 껍질을 넣고 생강을 넣어서 끝이에요? 네, 끝입니다. 이게 이제 다 우려진 다음에 꿀이나 설탕은 개인의 기호도에 맞춰서 첨가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카레 모듬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카레 모듬전이요? 네네네. 그래서 아까 카레 가루를 이렇게 두신 거였구나. 네네네. 예. 카레가 그 강황이라는 성분이 네.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머나. 네. 어머나. 알겠습니다. 딱이네.
카레 라이스 많이 해 드시긴 하지만 오늘처럼 카레 넣어서 모듬전을 하는데 또 우리나라 발효 음식의 대표 김치 넣어줘야죠, 반드시. 김치. 아, 이거는 뭐 거의 뭐 퓨전이네, 퓨전. 자, 그러면 먼저 채소 먼저 네. 썰도록 할게요. 자, 버섯은 그냥 썰어도 되고요. 찢어준 다음에 썰어도 돼요. 잘게 썰어서 이게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게 만들어 주시면 애들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에게 채소 먹이기 힘드셨죠? 편식 심한 아이들도 김치 없인 못 산다는 입맛 잃은 어르신들에게도 그만인 맛 좋고 영양 가득한 카레 모듬전.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카레랑 이제 이 밀가루가 이게 어느 정도 배합으로 섞이는지. 요게 이제 100g. 100g. 그래서 계량컵 200ml짜리 계량컵으로 한 컵. 한 컵. 네. 넣으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 컵이 들어갔을 때 반 스푼 정도. 반 스푼. 네. 밀가루 100g에 카레 가루는 반 스푼. 이제 되직해질 정도의 물을 넣고 반죽을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잘게 썬 김치와 각종 채소들을 넣어주는데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는 식재료가 골고루 섞이게 해주시면 됩니다. 기름에 달군 팬에 한 스푼씩 떠서 부쳐주면 끝. 파채를 곁들인 능이버섯 돼지고기 수육. 그리고 카레 맛과 김치 맛이 어우러진 카레 모듬전까지 간단하지만 영양소 골고루 담긴 군침도는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냉장고 속 재료를 아낌없이 활용해 만든 일명 코로나19 대파 밥상. 그 맛은 어떨까요? 자, 이제 배속이 든든해졌다면 귤의 향긋함과 생강의 알싸함으로 입가심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냉장고 파먹기 대성공!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단 정말 그 냉장고 딱 열면 보이는 그 재료들,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재료들,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재료들 꺼내셔가지고 본인의 취향에 맞게 네네네.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정성스럽게 이렇게 만들다 보면 만드는 재미도 있고 또 직접 만들어 먹다 보니까 먹는 재미도 있고 영양도 챙기고 네. 일석이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레시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몇 가지 준비했지만 네. 집에서는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시면 부담 없으실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씩 네. 욕심 부리지 말고. 네. 들으셨죠? 자, 이제 진짜 촬영 끝내. 이제 저 이제 먹을 거니까. 아, 냉장고 켜켜이 쌓인 각종 식재료들이 언제 다 먹나 하는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숨은 맛의 비결로 환골탈태했는데요. 장을 보지 않고도 제대로 된 식탁을 꾸며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집 냉장고 속 보물들로 면역력도 높이고 맛도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제부터는 숲길을 따라서 푸릇푸릇한 봄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남도의 봄은 어떨까요? 봄을 맞이하는 순천만 습지로 한번 가보고요. 이어서 숲으로 떠나는 피톤치드 가득한 여행, 포항시 청하면의 관덕관송전으로 산책을 한번 떠나보시죠. 순천만 인근에 자리한 한 카페. 1년 반 전 문을 연 이곳은 취미와 분위기를 함께 즐기는 도자기 공방. 공방 단골들이 이곳을 찾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통유리 너머로 드넓게 펼쳐진 순천만의 풍경 때문이죠. 여기 오면요, 이렇게 흙두루미도 많고 확 트여 있어가지고 작업하는데 되게 힐링이 되고 좋아요.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흙두루미, 갈대밭 보고 다 우리 정원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정원이 따로 있어요? 그게 다 우리 정원이지. 이렇게 순천만을 앞마당 정원 삼아 도자기를 갈고 닦듯 매일 들여다본다는 주인장. 이젠 순천만 손님들이 가족 같으시겠어요. 망원경으로 보면은 두루미가 진짜 가족 단위로 다닌다는 거. 가족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자, 그럼 이제 흑두루미 가족이 즐겨 찾는 자연의 쉼터 순천만을 더 가깝게 만나볼까요? 순천만에 오면 또 다른 즐거움이 체험선 타보는 건데요. 체험선을 타면 가장 가까이에서 자연스러운 철새의 모습을
또 지켜볼 수 있어요. 세계적 희귀 조류 월동지 순천만 앞으로 출동. 선착장을 출발해 S자 갯골을 따라 이어지는 6km의 여정. 겨울과 초봄 사이 이 길 위엔 어떤 철새들의 발자국이 남겨졌을까요? 크게 보면 흑두루미를 포함한 두루미 종류, 그리고 맹금류, 그리고 오리 종류, 그리고 그런 종류들이 있는데 지난 환경부에서 조사할 때 순천만에 멸종위기종이 14종이 관찰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단위 면적당으로 보면 가장 많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올봄 흑두루미 가족의 동선엔 이상 기류가 발견됐다는데요. 전년도까지만 해도 오면 하루 아니면 이틀, 길어야 3일 있다가 북상을 했는데 올겨울에는 한 일주일 정도 일본에서 빨리 북상했을 뿐더러 순천만에 와서 거의 보름 이상을 지금 그대로 지내고 있어요. 지난 1월 말 천연기념물 황새가 관찰되며 멸종위기종 조류 최대 서식지로 부상한 순천만. 하지만 철새들의 쏟아지는 러브콜이 무조건 반길 만한 신호는 아니라는데요. 순천의 환경이 그만큼 좋다란 말도 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다른 지역의 환경이 또 나빠져서 순천에 또 몰리는 현상도 같이 겹쳐졌다고 봐요. 너무 많은 철새들이 몰릴 경우 순천만의 생태계 역시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 결국 대한민국 모든 철새 서식지가 운명 공동체란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하나. 과연 그 많은 철새들을 어떻게 파악하는 걸까요? 여기가 지금 흑두루미들의 잠자리예요. 잠자고 아침이면 해가 뜨면 이렇게 농경지로 먹이터로 날아가요. 용산전망대에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때 무리드별로 개체수를 적어나가요. 그럼 지금도 보면서 셀 수 있죠. 저기 앞에 5마리, 그 다음에 또 4마리, 또 2마리, 그러면 2마리.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 봤을 때는 2,000마리 이내일 때는 오차가 5마리 이내. 그리고 4,000마리 넘어가면서부터 10마리에서 15마리 정도 오차. 이제 5,000마리 되면서부터는 거의 1%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 아날로그식 개체수 확인을 철새들이 순천만에 머무는 몇 달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한다니 정말 대단하죠. 게다가 관찰력 역시 수준급. 이러면 자기 가족을 지금 잃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흑두루미들은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데 가장 정상 가족은 4마리가 한 가족이에요. 알을 2개씩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어미새 2마리하고 어린 새 2마리. 그런데 어떤 가족은 3마리가 한 가족일 때 있어요. 거기에는 어린 새가 1마리. 그러니까 알을 잃었거나 새끼를 잃었거나. 그래서 날아갈 때 주로 가족 단위로 날아가요. 순천만 명예습지 안내인이란 이름으로 철새들과 함께해온 세월이 자그마치 10년. 매일 일기를 쓰듯 순천만의 가족을 지켜보며 얻은 귀한 깨달음입니다. 이들에게 흑두루미는요. 순천만의 보물이죠, 흑두루미가. 그러니까 순천만에 새가 많이 온다는 거는 순천만이 그만큼 생태적으로 잘 보존이 됐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저희는 행복하죠. 얘네들이 그 멀리서 어떻게 오는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 곧 헤어져야 되잖아요. 얘들도 헤어지면 정말 멀리 한 반년은 정말 멀리 있다가 다시 겨울이 또 몰릴 건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어쩐지 가슴이 막 우리 일상생활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늘 만남과 이별이 공존하는 공간. 그 반복되는 일상에서 지난 10년 강나루 씨를 이끈 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게 재밌으니까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변화를 본다는 자체가 그 친구들이 앞으로의 일을 대비할 수도 있고 또 순천에서는 또 그것에 맞춰서 또 환경정책, 또 보존정책을 세울 수 있는 기본 자료니까. 며칠 사이 시베리아로 떠나게 될 흑두루미들. 긴 여행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하는데요. 그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는 강나루 씨가 주목하는 건 바로 발. 발을 보는 이유는 밴딩을 찬아들이 있어요. 중국과 일본, 러시아에서 그 붙여놓은 그 밴딩을 보고 그 친구들이 이동 과정을, 그러니까 이동 통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사해서 그걸 알려주면 이제 그걸 참고로 해서 또 언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겨울 진객들이 순천만에 머무는 시간은 11월에서 3월 사이 5개월여.
갯가 생물들이 활동하는 11월과 3월을 제외한 3개월간 어미새가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순천만 인근 논에서 키운 이 친환경 쌀을 흑두루미의 먹이로 주는 겁니다. 배를 수확해가지고 이 반은 지금 수확을 할 때 깔고 한 12월이 넘고 이제 1월 달부터는 일주일에 한 10톤 백이 하나에 약간 한 1톤이 좀 못 됩니다만 한 10개에서 12백을 주고 있습니다. 흑두루미 먹이 주는 날은 일주일에 한 번. 시베리아 갈 채비에 정신없던 녀석들 먹이 차량 등장과 동시에 멋진 분무를 선보입니다. 야, 정말 장관이죠. 하지만 이건 예민한 흑두루미들이 자리를 피하는 행동. 민감한 흑두루미들을 위해 신속 정확하게 고향인 시베리아까지 먼 길 떠나가려면 속을 든든하게 채워야 하니까요. 매년 3월 아쉬운 이별로 새로운 계절을 시작하는 순천만. 흑두루미들이 떠나간 순천만의 빈자리는 또 어떤 새로운 가족들로 채워지게 될까요? 그 기대감 속에 순천만은 올해도 흑두루미 가족을 떠나보냅니다. 안녕. 다음 겨울에 다시 만나자. 독특하네요, 선생님. 그렇죠. 예. 예. 그냥 뭐 학교의 정원이라고 하기에는 숲이 너무 크고요. 네. 또 숲이라기 보기에는 학교가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숲이 먼저 있었고 이후에 이제 학교가 들어왔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이곳이 다 숲이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전에는 굉장히 컸겠어요. 저희들이 걸어오는 그 밖에 입구까지도 예. 전부 이제 소나무 밭이 있어서 이 일대는 정말 소나무가 정말 많았던 그런 곳입니다. 야, 그야말로 그냥 숲 한가운데 학교가 딱 자리하고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 얘기도 궁금하네요. 우리 예. 숲 속을 좀 걸으면서 제대로 들어보죠. 가보시죠. 가시죠. 예. 청하중학교를 포근히 감싸는 마을숲. 예전에 비하면 숲의 규모가 10분의 1보다도 더 줄었다고 하는데요. 비록 그때 위용을 잃었다 해도 사철 푸르른 소나무의 기상만은 여전합니다. 예, 이제 여기 숲 소개를 드릴 건데요. 예. 여기 숲이 이제 관덕 관송전이에요. 관덕 관송전. 좀 예. 어렵기도 하다. 발음도 어렵고요. 예. 이제 끊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관송전은 네. 송전은 이제 소나무 밭이란 뜻이죠. 예. 관이 붙었으니까 관에서 하는 소나무 밭이다. 아. 관 소유의 소나무 밭이다. 그러니까 뭐 도립, 국립, 그렇죠, 시립 그렇죠. 뭐 이런 분위기군요. 그런 것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덕이라는 말은 지명 이름이고요. 예. 그러니까 관덕에 있는 관에서 소유한 소나무 밭이다라는 말인데 관덕이라는 말은 또 어떻게 생겼냐면 네. 원래 이제 이쪽이 활을 쏘는 사장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장터라는 말이 어감이 좀 좋지 않다고 이제 어차피 활을 쏘려면 관역을 보고 쏘잖아요. 그 관역을 볼 때 덕을 가지고 보아라. 그래서 관덕, 덕을 본다라는 의미로 지명 이름이 관덕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게 단순한 마을 숲과는 달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지자체라고 한다면 관에서 관리를 했다면 그렇죠. 규모도 굉장히 컸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컸을까요? 이제 기록에 의하면 약 한 10헥타르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요. 예. 요 앞에 이제 우리가 흐르는 청하천의 범람을 막고 또 관에서 어차피 나무가 많이 필요하니까 어떤 그런 뭐 목자재든 전부 재료가 다 나무였으니까요. 그래서 소나무를 이제 소유를 해서 관리를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10헥타르에 달했던 그런 숲이 이제 이후에 오면서 뭐 탐관오리들도 있고 또 숲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고 주로 이제 연산군 때 고종 때 좀 그게 심했다고 하네요. 예. 그러면서 숲은 많이 훼손이 되었고요.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10헥타르에 달했던 숲이 한 0.8헥타르 한 10분의 1 뭐 미만으로 이제 줄어든 거죠. 아, 속이 좀 상하네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필요 때문에 만들어지고 또 인간의 욕망 때문에 훼손됐던 우여곡절의 역사를 간직한 관송전. 다행히 1952년 청하중학교가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이 숲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이 수반의 학교가 있어서 그런지요. 교정을 걷는 기분이 나네요. 그렇죠.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게 이제 교정을 걷는지 공원을 걷는지 맞아요. 모를 만큼 그렇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2000년에 아름다운 숲 전국 대회에서 학교 숲 부문의 대상을 차지한 학교입니다. 아, 그래서 아름답군요. 그렇죠. 사실 학교 숲이라고 하는 용어는 학교에 숲이 있다는 뜻일 텐데 저는 이렇게 봐요. 학교와 숲은 참 이게 어울리는 단어다. 예. 왜냐하면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다 이게 이제 또 새싹이 트고 꿈이 있고 이런 곳이잖아요. 네. 이 숲 또한 이제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좀 밝고 희망적이고 이런 이미지라고 보면 학교에 숲이 있고 숲이 학교에 있으면 굉장히 서로가 공생이 되는 관계다. 특히 이제 청하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수령이 80년에서 200년 된 소나무들이 울창한 숲이다 보니까 예. 학교보다 훨씬 더 역사가 있으면서 학교를 좀 이렇게 보다듬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런 곳을 걸으면 마치 공원을 걷는 듯한 교정이 굉장히 좋은 곳이죠. 맞네요. 하늘을 찌를 듯 키 큰 소나무들이 한 폭의 동양화를 그려내는 관덕 관송전. 이 숲의 깊고 맑은 기운은 학생들에게 학창 시절 최고의 선물이 될 것 같네요. 선생님 저는요 예. 숲도 숲이지만 이름이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청하. 맞습니다. 아름답잖아요. 맑고 푸른 어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요, 네. 이곳 이제 관덕 관송전은 민인이라는 현감이 왔을 때 만들었고요. 예. 청하를 사랑하신 또 다른 현감이 계셨어요. 누군데요? 누구나 들어도 아는 겸재정선. 진경산수와? 예. 예. 그분의 그림이 청하 성읍도라고 있는데 그 그림에 있는 나무가 아직도 있는 곳이 있어요. 이 근처에 있다고요? 그럼요. 청하에 있죠. 청하중학교 옆에? 예, 가까워요. 예. 그거 재밌겠네. 그거 좀 보러 가죠. 가보시죠. 예. 예. 관덕 관송전에서 시작된 청하숲의 이야기는 특별한 나무 한 그루로 이어지는데요. 조선 최고의 화가 겸재정선도 반한 청하의 매력. 바로 이 회화나무가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청하면사무소거든요. 네. 청하면사무소가 조선시대에서는 여기가 이제 청하읍성 안이에요. 겸재정선이 이곳에 현감을 와 계셨고요. 네. 그때 그렸던 그림이 청하성읍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하현, 청하성읍을 그리신 거죠. 그 그림에 있던 나무가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해화나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의 해화나무의 그림이 지금 현존해가 있으니까 지금 청하읍성은 뭐 사실 흔적을 조금 군데 외에는 찾기는 어렵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 청하면사무소를 포함해서 청하읍성이 만약에 복원이 된다면 굉장히 청하의 문화적인 가치가 될 텐데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 겸재정선이 남긴 그 청하성읍도 그림 때문에 그런 거죠. 둘레는 1,300척이 넘고 높이는 9척 정도였다는 청하읍성. 우리는 상상만 해보는 그 풍경을 회화나무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겠죠? 의미도 있고 듣는 재미도 있네요. 관덕, 관송전. 네. 어떤 매력이 있어서 어떤 의미로 남아가길 바라실까요? 숲은 우리가 바라만 보는 곳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그 마을과 이 역사를 함께 해왔다는 거거든요. 이 오늘 보셨는 관덕 관송전은 특히나 이제 겸재정선 선생님까지 연결이 되면서 우리 숲이 그냥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뭐 계속 그렇게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냥 단순히 힐링하러 오는 공간만이 아니라 오늘은 이 숲이 우리의 친구구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든든한 울타리이자 정겨운 사랑방이고 마을의 역사이기도 한 우리의 숲.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더 매력 넘치는 마을 숲을 찾아서 우리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쭉! 푸릇푸릇한 자연처럼 우리 마음에도 하루빨리 화사한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이 보인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